계엄령 문건 내가 지시했다. 얼마나 당당해요. 대한민국의 장군답지 않습니까? 조현천 씨? 근데 왜 감감무소식이에요? 예?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저희 다루다 마는 뉴스들이 많습니다만 감감무소식이 이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많은. 일단 보시죠. 귀국해 조사 받겠다. 아, 그 조현천 장군이 안 오니까 결국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얘기가 들리죠. 계엄 문건에 동원되는 부대들을 직접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왜 강간무소식인가? 그리고 왜 계엄 문건 작성 도중에 계엄 시에 동원할 부대들을 극비리에 이 사람은 방문했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신지 여쭤보면서 가장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이지요. 본인도 내가 했다 그랬고. 그런데 조현천 버티기에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했다. 계엄령 문건. 조만간 귀국에 조사받겠다. 그러더니 2달째 감감무소식. 어디가 도대체 숨어 있는지.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기무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가족들도 모르는 상황이라는데요, 지금. 그래서 여권 무효화, 체포영장 받아야 한다. 체포영장 발부 여권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죠. 계엄문건 작성 도중에 계엄령 내리면 동원할 부대들을 차근차근 극비리에 방문을 했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2017년 2월 10일 탄핵 전 헌재에서 탄핵 심판 전에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파면 한 달 전입니다. 바쁘게 움직였어요, 한 달간. 2월 15일 강원도 화천 7사단 방문. 계엄 수립 단계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이제 일고 있고 2월 28일 경기도 양평 24단 5시간 동안 방문해서 상당히 아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재 지금 3월 10일에 결국 파면 결정이 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때 가서 5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계엄 문건 속에 국회 등 주요 기관 점거 부대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24단이고 사실은 24단이 수방사와 함께 12.12 쿠데타 주축 부대였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 사령관이 직접 야전 부대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니면 또 하나의 의문은 비밀 조직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진행되던 때 이거 좀 방문 시기가 수상하지 않느냐? 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건 고영식 교수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건이 나올 때부터 네. 그건 단순한 그냥 어떤 그 계획이 아니고 네? 실행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행할 계획이다. 실행 계획.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 뭐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 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좀 자기들끼리 뭐 문서 만들어 본 거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탄핵이 거부됐을 경우 네. 군을 동원해서 이거 작전에 들어가는 민심을 잡는 그런 문서로 봐야 한다고 네. 입장을 했는데 네. 그것을 주도한 조현천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에 전역하면서 바로 미국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제발로 들어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것과 관계없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들어온 적도 없고 그 두 사람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은 연락할 일은 없는 사람들이죠. 저분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은 도망자들. 삼성 장군이나 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비겁한 행위지만 자기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많은 사람, 자기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것은 삼척정도도 알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거 지금 합동수사단이 됐습니다만 특별수사단 거기서부터 저분에 대해서 귀국을 하도록 여러 가지 법적, 사법적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그때는 뭐 그런 사법적 조치를 취하다 보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설득해서 들어오는 게 좋다. 설득해서 들어올 사람 같습니까? 그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 안 들어오겠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여권 뭐 조치라든가 미국과의 공조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갖고 조치를 해서 들어오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수사단이 그동안
오히려 방기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까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차경희 교수님. 예. 그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왜 지금 기고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해서 저는 답을 미전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 미전이 뭐냐? 저는 전두환 할 때 전이고요. 그러니까 이 미전이라는 단어는 제가 차용을 했는데 미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둑에서 완생을 노리다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미생.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그러니까 전두환을 전 꿈꿨다? 대통령의 그 행적을 따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한 미수에 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명명하게 밝혀지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 군사 내란, 이 정도의 군사 반란에 대한 준하는 그러한 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설득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헌문건 자체는 저는 1979년도 12.12 이 신군부의 구테타의 그 첫 번째 하나의 이 행동, 그 플랜이었던 그걸 그대로 닮아 있다. 그리고 당시 상당히 그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24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개헌문건 자체가 사실은 그 79년도의 전두환 당시 그 보안사령관의 그러한 그 행적을 그대로 쫓아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이 나름대로 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결국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태원 전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이 문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도록 청와대 참모들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를 미숙하게 처리한 거죠. 아니 우리 송 국장님 같으면은 저 상황에서 들어오시겠어요? 저요? 네. 전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 있다면은요. 네? 나가 있다면은요. 나가 있다면 들어오죠. 아니 근데 조현천 씨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조현천 씨는 청와대에서 저렇게 막 일을 만들었으면 내가 이제 이 군사반란의 수괴가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나 안 들어가. 그리고 만약에 여권 무효화시키면 무효화시켜. 나 정치범 선언할 거야. 그럼 재판 받을 거야 거기서. 그게 군인이에요? 아니 자기 방식의 군인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잘 얘기했잖아요. 우리 차 교수님이. 전두환의 길을 따라간다고요. 흉내내려고 그랬다고요. 미전이 낫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이거. 끝나신 거예요? 짧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윤이 짧게 하니까 또 서운하네 또. 아니, 우리가 사령관 정도 하면요. 장수라고 하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그럼요. 근데 저 정도 조현천 사령관 같은 경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장수도 아니고요. 장수는커녕 군인도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휘하던 기무사령부는 완전히 해체됐고 자기 밑에 지휘받던 기무사 이런 부하들은 전부 다 지금 구속되거나 또는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원대복귀하고. 자, 7월 말에 이미 본인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던 것은 사실상 시간이 약이다. 시간을 끌고자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권 무효화하고 이를테면 강제 귀국시켜야 된다. 7월 말에 조치했으면 지금 9월쯤이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합수부가 미적미적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기무사가 해편되고 이른바 안보지원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벌써 일각에서는요. 도로 기무사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까지 있어요. 자, 이런 일처리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는 정말 이게 조현천 기무사령관 저 사람을 탓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개헌문건 사실 이게 도상 계획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다는 걸 입증해 준 거지요. 대표적으로 친위 쿠데타의 시작이 뭡니까? 군대 장악이잖아요. 이른바 그 수방사뿐만 아니라 양평의 24단. 양평 24단은요. 79년도에 이른바 12.12 사태의 주역이었던 부대예요. 그랬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게 단순히 도상계획 차원에서 끄적끄적한 그런 문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실행 계획을 염두에 둔 그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오히려 드러났다고 봐야 된다. 그 양평 24단 간 게 딱 열흘 전이잖아요. 3월 그렇습니다. 10일 탄핵 심판 열흘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파면이 안 되면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5시간 동안 아마 수기를 거듭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무사령관이 그런 예하 부대까지 방문해서 어찌 보면 작전을 점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와 합참의
이제 출동하기로 돼 있는 거 24군. 그렇습니다. 거길 장악한다 이거거든요. 저 계엄사령관이 되는 거고 육군 대장이. 이거 무시무시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이게 달리 보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이분이요. 일단 이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래서 이게 일단 도망쳐가지고 안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나기 피하려다가 폭풍을 만날 수 있고요. 피호, 봉호. 예를 들어 이게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저는 이게 이분이 도망다니면 예상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게 체포영장이 되고 그다음에 역군 무효가 되고 강제 추방이 돼요. 미국에서 강제 추방. 예.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지금 계속 도망다니면 입국 거부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쿠데타 업무나 내란 업무를 스스로 이게 자인해가지고 도망다니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무사 문건을 보면 충분히 다툴 만한 법적으로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쿠데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촛불이 헌재 판결을 불복해서 횃불로 변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문건이 기무사 문건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기무사령관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유고 상태였죠 그때. 예. 그렇죠? 그렇죠. 직무 정지 상태였으니까. 그럼 그 밑에 최고 지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그렇죠. 그 사람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탄핵이 기각된 경우를 아마 예상하고 그런데 이게 박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잖아요. 그런데 촛불이 그 헌재 판결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물러나라 할 때 그 대비한 문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 당당히 돌아와서 저렇게 법정에서 법적으로는 다툴 만하다. 싸움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왜 이게 헌재 판결을 준수하고 현 대통령을 이게 보유하는 게 왜 쿠데타냐 이런 식으로 이게 당당하게 싸워보고 명령 받아 했다 그러면 되나? 싸워보고 이게 그래도 안 되면 뭐 진역을 살더라도 저는 이게 도망 다니는 거는 정당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이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 봤어야 되는데. 방송에서 조현천 사령관 기고 가면 그러니까. 변호인 저는 이게 변호할 맞겠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쿠데타는 아니라 보니까요. 서변 이야기 진짜 위험한데요. 아니, 준비된 내용을 듣고 와서. 그럴까요? 잠깐 듣고 와서 조금. 예. 앞으로 어떤 자세로 복무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무사령관으로서. 예, 기무사령부에 보임되면은 우리 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고유의 업무인 방첩과 보안 업무에 주력하고 아울러서 군 기강의 확립과 또 병역 문화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네. 잠깐 듣고 오면서 좀 조율을 내부적으로 해볼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양 박사가. 뭐가 위험하다는지. 지금 서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었을 때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촛불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 부대가 준비하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뜻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반란이라는 표현 썼어요? 아니, 반란이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안 썼어요. 자, 그걸 이제 그런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촛불은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예. 그죠? 그러나 두 박근혜 번째, 정부 입장에서 그때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어. 두 번째, 그게. 경찰이 있는데 왜 군이 나와요? 예. 세 번째, 예. 자기 지휘 계통도 아니고 자신의 의무도 아닌 기무사가 왜 나와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해명할 수 있거나 변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 있어서 군대가 불쑥 튀어나와서 군사 쿠데타를 해내는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당성을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 아닙니다. 국민하고 전쟁하는 한국 군대가 그동안의 문제였던 거죠. 조현천 들어와가지고 무슨 재판받는 재판용 같아요, 지금. 검찰 측 갖고. 그럼 변호인 측 변호하십시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저도 이게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쿠데타는 아니라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게 현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판례를 준수해라. 또 이게 현 대통령 권력을 따르자. 이게 쿠데타는 아니라는 거죠. 부적절한 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현천 씨가 군인답게 지금은 36개가 장땡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불필요한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오지도 않는데, 저희끼리. 아니, 이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딱 계책을 딱 보니까 맨 마지막 36개를 택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딴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태근 의원님 꼭 필요한 패널이에요. 넘어가 되겠죠. 6시 57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벌써.
생방송 MBN 뉴스 와이드를 보고 계시고요.